안녕하세요. 인천 이레아는 박성민 원장입니다. 코로나 감염 이후에 혀가 아프고 화끈거리고 입안에 감각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8편의 논문을 분석해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이후에 8에서 12주가 지나도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를 롱 코비드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에는 근육통과 피로감, 집중력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쁜 느낌들, 두통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입안이 아프고 혀가 아프고 화끈거리는 느낌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감염 이후에 발생하는 구강 내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보고했는데요. 입맛의 변화, 구강 건조증, 버닝마우스 신드롬, 구강 내 궤양들, 다양한 점막염, 수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이후에 구강 내 다양한 병변이 생기는 병리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으로 인한 점막 기능의 상실과 혈전 생성으로 인한 조직 손상, 전신 염증으로 인한 면역 반응, 구강 내 미생물 환경의 변화, 그리고 국소 전신 면역 억제나 약물의 부작용 등이 구강 내 병변 발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점막 감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스코브2 바이러스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2, ACE2라고 하는 수용체를 이용해서 세포 안으로 진입하는데요. 바이러스 표면에 이 노란색 스파이크 글리코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AC 수용체 2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TMPRSS2라고 하는 단백질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반응이 촉진되는데요. 구강 점막 표면과 침샘, 그리고 혀에는 ACE2와 TMPRSS2가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혀 유두에 ACE2 수용체와 TMPRSS2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조직 검사를 통해 확인한 건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의 이 갈색 부분은 ACE2 수용체를 염색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림의 갈색 부분은 TMPRSS2를 염색한 그림입니다. 이 두 가지 단백질은 3차 신경절에도 많이 분포해서 신경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차 신경 중 혈신경과 안면신경 중 고삭신경, 설인두신경이 침범되면은 혀의 감각 이상과 통증, 미각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구강 점막에도 두 가지 단백질들이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고요. 침샘에도 역시 두 가지 단백질이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콕사키 바이러스나 에스타인바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구강 내로 오픈된 침샘관을 타고 침샘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 결과로 이하선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약한 경우에는 건조증에서 끝날 수도 있게 됩니다. 코로나 감염 환자의 50%에서 구강 건조증이 발생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침샘의 주요 세포인 샘세포와 관세포, 선세포에도 이 두 가지 단백질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회복되는 과정에서 분비샘과 관세포에 소묘화가 진행되면서 침 분비량이 감소하고 침관이 폐색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급성기 면역 반응이 끝나지 않고 T셀을 매개로 한 침샘염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한 연구에서는 감염된 침샘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해본 결과 상피세포와 샘세포의 형태학적 변형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구강 내 대부분의 조직에 직접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감염 이후에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염증과 신경계 염증,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강 내 감염의 결과로 입안의 점막, 혀 표면에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일시적인 기능 저하나 통증 혹은 외관상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전신적인 염증 레벨이 높아지게 되거나 면역 과민과 자가면역 반응 등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면역 조절의 실패 결과 염증성 사이토카인 레벨이 높아지면 전신에 걸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초반에 감염 이후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코로나 감염 환자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유명해진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급성기에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게 되며 많은 후유증의 원인이 되는 병리적 손상입니다. 2020년 한 연구에서는 과잉 염증 반응이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불리는 증상인데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이 물질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바이러스 감염은 3차 신경절을 침범해 신경병증을 만들 수도 있고 중추신경계에서는 마이크로게라를 활성화시키면서 중추 감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지기능 저하나 브레인 포그, 만성 피로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한 감염으로 시작된 면역 반응은 면역 조절 기능 부전을 만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올해 나온 연구에서도 롱 코비드의 병리 중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감염이 구강 내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병리적인 이유를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코로나 감염 이후에 발생한 혀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칸디다 감염증은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만드는 국소적 발병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2012년도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고요. BMS의 국소적 원인으로 구강 건조증, 진균 감염,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증, 접촉성 알러지, 구강 내 악습관, 치과 장치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0명의 코로나 감염증 환자들을 관찰한 연구에서는 대략 감염증 환자의 4%에서 감염증 이후의 환자의 15%에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도 구강 건조증, 저작 기능의 이상, 삼킴장애, 구강 궤양, 잇몸 출혈, 입맛의 변화 등의 구강 내 증상도 발생했습니다. 2022년에 메타 연구 한 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눈이 화끈거릴 수 있는 버닝 아이 신드롬은 코로나 감염증 환자의 9.9%에서 발생했고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입원하지 않은 일반인 경우의 4%,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15%의 환자분들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버닝 아이 신드롬과 버닝 마우스 신드롬의 병리적 원인을 신경병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2022년 한 논문에서는 코로나 감염은 구강 자결감 증후군 발생 위험을 2.9배 높인다는 통계적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논문 중에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임상적 특징을 나열한 표가 있었는데요. 혀가 아프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때는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편측, 양측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혀와 입술, 잇몸, 이천장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부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경해부학적인 루트를 따르지 않고 퍼져나가는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침보다는 저녁으로 갈수록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이고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는, 예를 들면 밥을 먹거나 껌을 씹거나 편안한 과일을 먹을 때는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수면에 지장을 주지는 않고요. 임상적 검사에서 편평태선이나 지도설, 칸디다 감염증과 같은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입에서 쓴맛이 나거나 쇠맛이 나거나 신맛이 나는 등의 입맛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입맛이 없거나 잘못된 입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구강 건조증을 동반할 수 있고요. 통증 이외에도 화끈거림, 저림, 쇠함, 전기감, 가래움증 등의 다양한 감각 이상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